혹시 잊고 지냈던 아련한 추억 한 조각이 지금 당신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젊은 날의 가난과 희생, 그리고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그 애틋한 기억들이 사실은 당신의 황혼기를 가장 찬란하게 빛내줄 보석 같은 이야기였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지난 세월의 크고 작은 상실과 아쉬움들, 그때 만약 하며 후회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히려 놀라운 인연과 기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이 이야기가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끄는 순간 당신은 어쩌면 평생,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기적 같은 감동과 마주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옛 시절의 아련한 풍경 속에서 당신의 잊힌 추억을 깨우고 메마른 마음에 따뜻한 가족의 기적을 선사할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일 기적의 순간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1970년 서울의 작은 달동네. 신혼부부 영호 씨와 순자 씨가 살았습니다. 25, 23의 앳된 얼굴이었지만 세상살이의 고단함이 벌써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영호 씨는 시골에서 갓 상경한 터라 가진 것 하나 없이 그저 우직한 몸뚱이 하나로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으며 하루 품삯 몇백 원을 벌었습니다.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털며 집에 돌아오면 순자 씨는 고작 보리밥에 김치뿐인 소박한 저녁상을 내어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소. 순자 씨는 영호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종일 빨래하고 밥하느라 힘들었지? 미안하오, 해주는 게 없어서. 영호 씨의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건강하게 돌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오. 그리고 이제 민수도 있는데 뭘. 민수는 그들의 갓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옹알옹알 작은 입을 움직이며 잠든 민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부부는 온 세상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우리 민수, 이 아비처럼 고생은 안 시켜야 할 텐데. 영호 씨는 잠든 아들의 작은 손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오. 우리 민수는 크게 될겨. 우리가 악착같이 벌면 되지.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칼바람이 스며드는 단칸방에 연탄불 하나 의지하며 세 식구는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영호 씨는 아들을 위한 남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민수의 첫돌에 맞춰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지요. 공사장에서 남몰래 몇 푼씩 아끼고 점심 식사까지 걸러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손에 쥔 동전은 작은 쌈짓돈이 되었고 영호 씨는 그 돈을 들고 종로 귀금 속 상점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 끼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영호 씨가 어렵사리 고른 것은 작은 금반지, 바로 아들의 돌반지였습니다. 얇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부모의 무한한 사랑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가난한 부모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지요. 순자 씨는 남편이 내민 돌반지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귀한 걸. 당신 정말 고맙소. 부부는 돌반지를 아들 민수의 작은 손가락에 끼워주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반지가 민수의 작은 손에서 마치 미래의 밝은 빛처럼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금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가족의 꿈과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첫 생일은 부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함께 작은 돌반지에 담긴 커다란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이 반지가 민수의 평생을 지켜줄 수호천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민수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비록 넉넉지 못한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을 불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미역국, 그리고 돼지 뒷다리살을 삶아 올린 상은 그들에게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민수는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부모님의 품에서 까르르 웃으며 돌잡이 상에 놓인 연필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영호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순자 씨는 그런 남편과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의 작은 손에는 금빛 돌반지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무사히 치른 며칠 뒤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은 달동네를 온통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순자 씨는 연탄 아궁이에 새 연탄을 넣으려다 그만 눈길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한 손에는 아기 민수를 안고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허둥지둥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무사했지만 그 순간 아기 손에 끼워져 있던 금빛 돌반지가 눈 속으로 퐁당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반지가, 민수 반지. 순자 씨는 차가운 눈밭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반지를 찾았습니다. 맨손으로 눈덩이를 쓸어내고 쌓인 눈을 파헤쳤지만 아무리 찾아도 돌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꽁꽁 언 손은 시퍼렇게 변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졌지만 순자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영호 씨도 이 소식을 듣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수는 괜찮고 반지는 어디 갔단 말이오? 부부는 날이 밝도록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눈이 녹은 질척한 흙탕물 속에서 반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동네 이웃들도 함께 나서서 도와주었지만 한 번 땅속에 스며든 작은 반지를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아끼던 건데. 민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는데. 순자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눈에도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반지는 단순한 금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던 부모의 간절한 마음, 굶주린 배보다 더 소중했던 가족의 희망, 그리고 이 힘든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 사건은 부부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순자 씨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잃어버린 반지가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는 자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돌반지는 민수에게 부모의 사랑을 보여줄
유일한 증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반지에 담겨 있던 모든 소망과 약속이 함께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들에게 해주려 했던 소중한 것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매년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릴 때마다 순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50년 전 그날의 아픔이 아련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잃어버린 돌반지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부부의 아픈 손가락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2025년 어느덧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영호 씨와 순자 씨는 이제 머리카락 희끗한 이른 중반의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낡고 좁았던 달동네 단칸방을 떠나 이제는 아파트에서 따뜻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수는 번듯한 중년이 되어 도시에서 잘 살고 있지요. 아들 민수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가정을 꾸렸고 부부는 가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젊은 날의 가난은 까마득한 예시야기가 되었지만 부부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는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민수의 돌반지였습니다. 특히 순자 씨는 가끔씩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영감, 민수 어릴 때 그 돌반지, 내가 그때 잘 간수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걸 찾아야 했는데 말이야.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에서 무엇하오. 우리 민수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잊고 지내던 옛 추억의 아련함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 돌반지는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선물, 민수의 건강과 행복을 바랐던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돌반지를 잃어버린 후 한동안 부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린 민수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며 아들을 키웠고 민수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영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순자 씨의 손을 잡았고 순자 씨는 그때 그 반지는 잃었어도 우리 민수는 이렇게 잘 됐지 않냐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사회에 나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후에도 순자 씨는 문득문득 잃어버린 돌반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민수가 혹시 그 반지를 기억할까? 부모가 겨우 해준 것이 그거 하나였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서운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지만 부모의 사랑과 그 속에 담긴 아쉬움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년이 되어 먹고 살만해진 지금도 그들에게 돌반지 이야기는 옛 시절의 가난과 자식에 대한 애틋함이 응축된 아물지 않는 아픈 추억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가끔 엄마 아빠가 제 돌 때 반지 맞춰주셨다고 했죠. 어릴 때 사진에 끼고 있던데 하고 말할 때면 순자 씨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쓰린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참 좋았지.
내가 그걸 끼고 방긋 웃던 모습이 선하네. 그렇게 부부의 마음속 돌반지는 잃어버린 시간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50년의 긴 세월 동안 누구도 그 반지가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원히 땅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 잊혀진 과거의 한 조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노부부가 살던 서울의 그 달동네는 이제 개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집들은 하나둘씩 헐리고 그 자리에는 새롭고 높은 아파트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수많은 추억이 깃든 골목길과 언덕배기 집들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인부 철민 씨는 굴착기를 몰고 낡은 집터 정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28살의 건장한 청년인 그는 고된 작업 속에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릴 만큼 활기 넘쳤습니다. 쿵쿵 굴착기 삽이 땅을 깊이 파헤치고 흙더미를 퍼올릴 때였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흙더미 속에서 철민 씨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작은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저게 뭐지? 그는 굴착기를 멈추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자 손바닥 위에 작은 금반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던 탓에 흙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금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반지 같은 걸 잃어버렸나? 오래된 것 같은데. 철민 씨는 대수롭지 않게 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반지 안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먼지를 조심스레 닦아내자 작은 글씨, 세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민수 건강이었습니다. 민수 건강? 이게 뭐지? 돌반지인가? 철민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름과 소망을 새겨 넣은 돌반지라니 분명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을 터였습니다. 잃어버린 지 오래된 듯 보이는 이 작은 반지에 철민 씨는 왠지 모를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라 어떤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보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예전 달동네에는 가난해도 이웃 간 정이 넘쳤고 아이들의 첫 생일은 마을 전체의 축제였다는 이야기. 어쩌면 이 반지도 그런 행복한 순간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그는 반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철민 씨는 반지를 주머니에 잘 넣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혹시 오래전에 여기서 반지 잃어버리신 분 없으세요? 하고 몇몇 사람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잊게 할 만큼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철민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 반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수 건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이 작은 반지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어떤 기적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는 그 자신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금반지는 그렇게 잊혀진 과거와 현재를 잇는 놀라운 인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철민 씨는 저녁 식탁에 앉아 할머니께
낮에 있었던 일을 무심코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공사장에서 신기한 걸 찾았어요. 오래된 금반지인데 민수 건강이라고 새겨져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소중한 걸 잃어버렸나 몰라요. 철민 씨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흙때 묻은 작은 금반지, 그리고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보던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수, 건강? 이게 설마?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아, 이거 어디서 찾았다고 했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흥분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희 동네 재개발 현장에서요. 옛날에 할머니 사시던 그 달동네 집터에서요. 철민 씨의 말에 할머니는 반지를 쥔 손을 가슴에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옛날 잊고 지냈던 기억의 한 조각을 더듬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그래, 민수가 맞을 거야. 그 순자 아줌마네 아들 민수. 할머니의 기억은 50년 전 그 혹독한 겨울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옆집에 살던 젊은 순자 씨가 아기를 안은 채 눈밭에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는 모습을 보았던 일. 꽁꽁 언 손으로 눈을 헤치며 흐느끼던 순자 씨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애타는 외침. 민수 반지. 우리 민수 돌반지인데. 그때 순자 아줌마가 애지중지하던 돌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했지.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매다 결국 못 찾고 얼마나 상심했던지. 영우 아저씨랑 둘이 밤새도록 눈밭을 파헤치는 걸 봤었어.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때 그 반지가 맞을 거야. 이 안에 민수 건강이라고 새긴 것도 순자 아줌마가 얘기해 줬었거든. 아들 건강하게 자라라고 새겼다고. 철민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우연히 찾은 오래된 반지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놀라운 사연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5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던 반지가 그 오랜 세월의 비밀을 간직한 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반지의 주인이 바로 영우 아저씨랑 순자 아줌마 아들 민수 씨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알다마다. 순자 아줌마네는 우리가 이 동네 오기 전부터 살았고 이사 가고 나서도 한동안 연락하며 지냈지. 지금은 이 동네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에 산다고 들었어. 내가 꼭 찾아줄 거야. 그 순자 아줌마가 이걸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했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의 잃어버린 추억을 되찾아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잊고 지냈던 옛정이 되살아나는 듯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50년간의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작은 금반지 하나가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잊혀진 인연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철민 씨의 손에 들린 낡은 돌반지는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기적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작은 반지에 담긴 깊은 사랑과 상실의 의미를 철민 씨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었고
그는 이제 이 반지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영호 씨와 순자 씨의 대략적인 거주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철민 씨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네 이웃들에게 물어보고 주변 주민센터에 연락해보는 등 이틀이 넘도록 백방으로 영호 씨 부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달동네 반상회 기록에 남아있던 영호 씨의 이름과 이사간 지역의 정보였습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철민 씨는 영호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주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철민 씨는 노부부의 집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순자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영호 어르신 댁이 맞으신지요? 저희 할머니가 옛날 달동네 이웃이셨는데 혹시 김순자 어르신 되시나요? 순자 씨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이웃? 김철민. 아, 그럼 혹시 박 할머니 손주세요? 할머니의 이름을 듣자 순자 씨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께 어르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르신께 꼭 돌려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철민 씨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흙때 묻은 작은 금반지를 꺼내 순자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어르신 아드님 민수 씨의 돌반지라고 합니다. 50년 전 눈밭에서 잃어버리셨던 그 반지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걸 보시고는 어르신이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지 다 기억하시더군요. 공사 현장에서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순자 씨는 손바닥에 놓인 반지를 보자마자 숨을 헙 들이켰습니다. 낡고 흙이 묻어 희미해졌지만 그 모양과 안에 새겨진 민수 건강이라는 세 글자는 틀림없는 그녀의 추억 속 그 반지였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반짝임을 바래게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부모의 사랑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민수 반지라고요? 50년 만에. 순자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쥔 손을 가슴에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오던 영호 씨도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왜 그리 우는 거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영호 씨에게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영호 씨는 반지를 보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우리 민수 반지잖아. 이게 어떻게.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노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 잊고 지냈던 슬픔과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반지는 낡고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부모의 사랑이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철민 씨는 감격스러워하는 노부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 반지를 그리워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라도 돌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 노부부의 눈물은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돌반지는 노부부에게 단순한 금붙이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빛났던 가족의 사랑, 아들 민수에 대한 희생,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희망이 기적처럼 되살아난 증표였습니다. 순자 씨는 반지를 손에 꼭 쥐고 한참을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50년 전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 헤매던 젊은 날의 애타는 마음과 이제야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호 씨 역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철민 씨 정말 고맙소. 이걸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영호 씨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철민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오히려 이런 기적 같은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할머니께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철민 씨는 노부부의 집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반지를 계기로 세 사람은 세대를 넘어선 따뜻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돌반지를 아들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낡은 반지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부모님의 설명을 듣자마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게 제 돌반지였다고요? 엄마 아빠가 이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구나. 전 전혀 몰랐어요. 민수는 어렴풋이 기억하던 돌사진 속 반지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반지에 부모님의 50년 세월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민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노부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잃어버린 돌반지를 떠올리며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지가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수, 이 반지가 너를 50년 동안 지켜줬나 보다.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순자 씨는 반지를 보며 민수에게 말했고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기적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에게 더 자주 찾아뵙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 시절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철민 씨도 이제 노부부에게는 친손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노부부의 심부름을 도우며 삭막했던 노년의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노부부는 철민 씨에게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철민 씨는 그 속에서 옛 시절의 정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돌반지의 귀환은 노부부의 마음에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감사함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족의 역사이자 50년 세월을 뛰어넘은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잊었던 추억이 되살아나고 잃었던 희망이 다시 찾아오면서 노부부의 황혼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한 행복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돌반지는 이제 순자 씨의 작은 경대 위, 고운 비단 손수건 위에 소중히 놓여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은 바랬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영롱하게 빛나며 노부부의 황혼기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작은 금반지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렸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의 땀과 눈물, 자식을 향한 애틋한 사랑,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결코 잃지 않았던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반지가 돌아온 것은 잊고 지냈던 그 모든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부부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기적은 땅 속에서 반지를 찾아낸 철민 씨의 우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지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 했던 철민 씨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50년 전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기억하고 있던 할머니의 끈끈한 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삭막해졌다고 말하지만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보이지 않는 정과 선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이 작은 반지가 증명해 준 셈입니다. 이제 순자 씨는 손주들이 찾아오면 그 낡은 돌반지를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게 너희 아빠 첫돌 반지란다. 할머니가 잃어버렸다가 50년 만에 다시 찾았지.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신기한 듯 반지를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돌반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닌 한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기적 같은 인연을 담은 소중한 유산이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빛바랜 꿈, 놓쳐버린 인연, 혹은 마음속 깊이 묻어둔 아쉬움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진심을 다한 사랑과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단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간에 우리를 다시 찾아와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을 선물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분명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기보다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올 그날을 희망으로 기다리는 당신의 남은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돌아온 작은 돌반지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교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희생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빛이 바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둘째, 삭막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정과 작은 친절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생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은 결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다시 찾아온다는 희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잃어버린 돌반지처럼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아련한 추억이나 물건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그 추억들이 모여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희망을 더해줄 더 많은 지혜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기적 같은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